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건국대 서울 캠퍼스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집단 폐렴 환자 수가 어제 2명 추가됐습니다. 현재까지 총 52명으로 늘었습니다. 보건당국에서는 중증 환자는 없다. 대부분 상태가 호전되고 있으며 사람 간 전파되지 않거나 전파력이 낮은 질병일 가능성이 높다고 안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를 겪어본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전문의와 함께 건대 집단 폐렴 문제 짚어봅니다. 인천 지역 버스 노조가 내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사측인 인천시 버스 운송사업조합과 버스 노조, 인천시가 조정회의를 여는데요. 이게 결렬되면 내일 파업한다는 겁니다. 노조는 근무 일수를 단축해줄 것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고요. 인천시는 오늘 협의에 만전을 기해서 파업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파업할 경우 인천 지역 2,300여 대 버스 중 56%의 버스가 멈춥니다. 수요일 수도권투데이 음악과 함께 문을 열겠습니다. 길버트 오 설리번의 Alone Again Natural.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네, 건국대학교 정체불명의 집단 폐렴 사건 오늘로 꼭 일주일이 됐습니다. 첫 환자 발생 이후에 이 건물 이용자 수는 1,664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한 기업은 여기서 입사시험도 치렀죠. 질병관리본부가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긴 한데 메르스라는 대란을 겪은 국민들로서는 지켜보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한림대학교 의대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잠깐 현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현재까지는 어제 자정을 기점으로 총 52명이 지금 폐렴에 감염됐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 문제를 교수님께서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좀 이렇게 대량 발생한 거는 좀 유례가 없는 상황이어서요. 예. 조금 이제 유리에서 밟아야 될 상황이기는 한데요. 근데 어쨌든 메르스 이후에 방역 당국이 조금 이제 이렇게 시스템이 좀 개선이 된 면이 있어서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보건당국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체계화된 것은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방역 당국에서는 그곳이 실험실이었나 봐요. 실험실 환경을 통해서 오염원에 공통으로 노출됐다. 뭐 이런 추정을 하고 있던데 발병 원인은 아직 오리무중이죠? 예, 아직까지 그러니까 좀 이제 가능성의 범위를 이제 줄여가고 있는 단계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이제 추려지긴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딱 어떤 게 원인이다 이렇게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폐에 염증이 생겨서 폐렴인데 현재까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그 폐렴의 원인이 무엇으로 추정이 됩니까? 저도 뭐 제가 단정 짓기는 어렵긴 한데 지금 가능성 있는 범위를 보는 건 이제 세균성 질환 중에 한두 가지 정도, 그다음에 진균 감염 가능성들 엄두를 해두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진균 자체가 감염이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진균이 이제 폐 안에서 감인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환경, 그러니까 뭐 진균이라든지 화학 물질 또는 시약 또는 사료 같은 거에 의한 그 과민성 폐렴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화학 물질일 수도 있나요? 네, 화학 물질들도 이제 감인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도 이제 가능성 범주 안에 두고 좀 조사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한간에는 무드셀라 바이러스다, 뭐 신종 변종 질병일 가능성도 높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에 대한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신종이나 변종 가능성은 이제 배제는 않고 이제 검사는 진행 중인데요. 근데 그런 양상치고는 조금 좀 다른 패턴이어서. 어떤 패턴이죠? 그러니까 일단 신종이나 변종의 경우에 비해서는 좀 비정형성 폐렴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제 경험해봤던 형태의 뭐 폐렴 CT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여서요. 일단은 신종이나 변종 가능성을 염두는 해두고 있지만 가능성은 조금 적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정확한 원인을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3-4가지 정도의 이제 범위를 압축을 해서 좀 가고 있는데요. 몇 가지 검사들 한 2-3주 이상 걸리는 것들도 있고요. 이제 몇 가지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내에 이제 발표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거의 3-4일에 한 번 이제 전문가들이 계속 그 쌓여진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계속 토론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짧게는 1-2주, 뭐 길게는 한 3-4주 정도까지 걸릴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진균에 의한 뭐 감염 이야기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 진균 배양 검사라는 게 실시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뭐 수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한 30여 명 정도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검사인지, 왜 30여 명에 대해서만 진행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이제 진균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쉽게 하면 곰팡이거든요. 예. 곰팡이 중에서 일부는 뭐 한 1-2주 내에 자라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한 2-3주 정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뭐 수개월까지는 아니더라도 2-3주 정도 이제 배양 기간이 걸리고요. 또 배양이 되더라도 그게 이제 어떤 곰팡이 형태인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한 또 검사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여 명에 대한 검사는 이제 객담이 이제 모아진 사람이 한 30여 명 정도라는 얘기인데요. 예. 일부 환자들은 이제 객담 가래가 잘 안 나와서 잘 안 받아줬거나, 아니면 그 객담 자체를 받긴 받았지만 이제 검사를 진행하기에 좀 부적합한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전원을 다 검사하지 못하고 일부 사람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양상이 그 메르스 사태 당시에 그 초기 대응이 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그때 당시에 질병관리본부나 정부의 상황과 좀 흡사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좀 많이 좋아지긴 했고요. 특히 이제 그 건국대병원 같은 경우는 유사 환자가 3-4명 입원한 거를 이제 사실은 이제 과도 다 여러 과에 이제 좀 분산돼서 입원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들이 좀 이상하다, 이게 같은 실험실에 발생했나 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바로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를 했었고,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를 받자마자 바로 이제 그 건국대 실험실 쪽에 방문해서 이제 그 건물 폐쇄라든지 이런 조치들을 했어서요. 메르스 때 이제 좀 쓰디쓴 경험을 하고 나서는 지금은 많이 그래도 개선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또 궁금한 것이요. 이렇게 좀 초기 대응은 그래도 메르스 사태 때보다는 좀 나아졌다 하는데, 좀 궁금한 것이 역학조사 같은 것들을 한다면은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이런 감염이 일어났을까, 다양한 현장 조사도 실시하고 할 텐데, 학교 측에서 동물 생명과학대 그 건물 전체를 소독을 했다, 이렇게 본다면은 좀 현장 보존 같은 게 좀 안 되고 좀 실제 원인을 파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거는? 이제 소독을 어떻게 했는지는 이제 좀 자세히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런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오염된 부분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다음에 실제 내부에서의 그런 구조들, 또 어떤 실험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존이 돼 있어야 그런 것들을 이제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환경 역학조사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방문했을 때 그쪽의 상황들을 파악하기 훨씬 나을 수 있는데, 아마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소독이 된 상태이기는 해서, 근데 어쨌든 환경 배양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원인을 의심되는 이제 배양은 이루어지고는 있긴 있어서 100% 이제 뭐 완전히 이제 자료를 얻기 힘들게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이제 그 대학 측이랑 질병관리본부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던 부분들은 아쉽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엇박자가 나왔던 부분은 좀 아쉬운 지점이 있고, 또 정부에서는 그래도 별거 아니다, 좀 의심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메르스 정도의 파급력은 아니다, 이렇게 좀 안심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내 건강을 내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낭패를 본다는 점을 사실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절감을 한 상황인데요.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일반 폐렴하고 같은 증상인 건지, 어떻게 좀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건물에서 특히 실험실에서 주로 활동을 했었던 이제 그 연구원들 중심으로 현재 발생을 하고 있어서요. 일단 그 건물에 이제 방문했었던 적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이제 요소가 되고요. 그러면서 열이 나고 일부 이제 기침이라든지 호흡기 증상 좀 약하게 호소하는 정도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건물을 그 환자들이 발생했던 시기에 거기서 이제 근무를 했냐, 특히 실험실 주변에서 근무를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건국대학교를, 그러니까 그 건물이 아니더라도 그 학교를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네,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건물 안에서, 특히 건물 안에서도 특정 실험실 중심으로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건국대 전체를 방문한 거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는 전혀 없고, 그 건물 안에서도 주로 이제 그 실험실을 방문했던 사람들에
들이 가장 위험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어떤 그 기간에 그 동물 실험실을 방문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런 발열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 가까운 의료기관의 내원에서 알겠습니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문 이력이 있는지 그 건물에요. 그리고 열이나 기침 같은 증상이 혹시 있는지 좀 점검을 해서 스스로 좀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조언을 해주셨고, 아직 생명에 어떤 지장이 있을 정도의 위험한 환자는 없는 거죠? 예, 대개의 환자들이 지금 증상 회복이 거의 대부분 되고 있고요. 폐렴도 완전히 완치는 안 됐지만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서 좀 호전 중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항생제 치료를 계속하는 그런 환자들도 있더라고요. 항생제 치료를 지금 이 폐렴 증상, 원인 모를 폐렴인데 해도 괜찮은 건가요? 일단은 이제 그 세균성 질환이 확실하게 아니라고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요. 당연히 항생제 치료는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원인이 확인이 되면, 그래서 이제 항생제 치료가 필요 없는 질환이라고 나오면 이제 항생제는 중지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일부 환자들은 증상이 좋아졌기 때문에 항생제를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 상황을 봤을 때는 그 전염력,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그런 힘 같은 건 좀 약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지금 긴밀하게 접촉했었던 가족들 있잖아요. 증상 이후에. 가족들에서는 아직까지 증상 발생한 사람이 아직은 없거든요. 근데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증상이 있었을 때 노출된 가족들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에 대한 모니터링은 계속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뭐 공기 중으로 인한 감염 이런 것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거죠? 예, 사람간 전파가 사례 자체가 이제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염 누출 자체는 공기로 확산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 실험실 안에서의 오염 자체는요. 그 부분. 그래서 이제 실험실에서 노출됐는지 여부가 중요한 겁니다. 일단은 이 원인 자체를 파악하는 것이 시급할 것이고요. 원인이 파악되고 나서 추후에 어떤 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원인에 대해서 지금 찾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격리병실에 계속 입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을 언제 퇴원시킬 건가, 지금 증상이 좋아진 분들도 상당히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제 이번 주 내에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지금 격리병실에서 그 치료 중인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음압병실에 있는 건가요? 기압차 때문에 바깥으로 공기가 나가지 않는 음압병실에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진정 격리병상에 좀 전체 다 전원이 다 입원해 있고요. 일부 증상이 이제 격리하거나 이미 증상이 회복된 분들은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이제 자택격리 중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었을 때는 메르스 사태 때보다는 조금 진정 국면에 접어 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어제 환자가 더 2명 늘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직은 방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은 참 이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가 상당히 좀 궁금한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 집단 폐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계속해서 메르스 사태 때처럼 긴장하면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당국의 조치를 좀 기다려도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순환간 전파 가능성 떨어지긴 하는데 어떤 부분의 모니터링 계속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메르스처럼 여러 병원에 확산되거나 이런 형태의 발병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방역 당국의 원인 규명을 빨리 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는 게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이런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된 건 좀 이례적이라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정말 그 전무후무한 건가요? 다른 나라에는 이런 사례가 없나요? 다른 나라에서도 실험실에 노출돼서 환자 발생 사례들이 국내에서도 있기는 있는데요. 이렇게 대규모로 여러 층에서 발생됐던 적은 거의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번 기회로 해서 실험실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고도 필요한 상태라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참 가슴을 덜컹하게 만드는 이런 이슈였습니다. 건국대학교 정체불명의 집단 폐렴 사건, 한림대학교 의대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와 함께 잠깐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아들한테 힘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한정아, 지금 너와 엄마가 많은 생각이 달라서 약간의 그런 언쟁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오늘은 너한테 좀 힘을 주고 싶어서 이런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됐어. 지금 대학 때문에 네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엄마는 현성이가 정말 잘 될 걸로 믿어. 그리고 너한테는
큰 꿈도 있고 희망도 있고 항상 이렇게 널 응원하는 가족이 있으니까 그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 선생님 사랑해. 화이팅! 힘내라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의 힘내라 사연을 기다립니다. 지금 샵 0945번 5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힘이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힘내라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샵 0945번 누구누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하다고 보내주세요. 네, 힘내라 대한민국 박복자님께서 아드님께 힘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아드님과 좀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었나 봐요. 대학 진학 문제. 엄마의 그런 현실감과 아드님의 꿈이 적절한 접점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어 수강권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자, 불스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을 저희가 선물로 드립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사연으로 참여하시면 드리거든요. 샵 0945입니다.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박복자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인순이의 거위의 꿈 듣고 오시죠.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네,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물도 살림살이처럼 알뜰하게 잘 쓰고 요령껏 절약해야 한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한 해 가운데 주로 여름에 내리는 비로 물살림을 합니다. 여름에 비가 적게 오거나 물살림을 잘 못하게 되면 마실 물조차 부족하게 됩니다. 버려지고 죽어가는 물이 없도록 물을 잘 살리는 것, 즉 물살림을 잘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물살림,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생존의 일입니다. YTN 라디오 물살림 캠페인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매주 수요일은 서울시 행정을 탐방해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문화예술과 김혜정 과장을 전화로 연결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김장철인데요. 날씨도 쌀쌀하고. 그런데 서울에서 김장 문화제를 연다고 들었습니다. 올해로 벌써 2회째네요. 네. 우리나라 그 고유의 김장이 2013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계기로 김장 문화를 세계에 소개하고 함께 즐기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서울 김장문화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두 번째 김장문화제가 열리는데요. 11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태평로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금토일이네요. 네. 이번 김장문화제는 서울아 김장하자라는 주제로 김장하는 날, 대한민국 김장마켓, 오색찬란 김치컬처 이렇게 총 3개 분야 20여 개 프로그램이 진행되겠습니다. 네. 먼저 6일과 7일에는 외국인 2,500명과 시민 등 총 6,000명이 서울광장을 가득 메워서 김장김치를 버무리는 김장 잔칫날이 꾸며집니다. 이날 만들어진 김장김치 일부는 참여자가 가져가기도 하고 대부분은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자동으로 기부되기 때문에 우리의 따뜻한 정을 세계인에게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해 김장문화제와 비교했을 때 올해는 조금 더 달라진 점이 있겠죠? 예, 작년 행사는요, 몇몇 기업이 중심이 돼서 참여를 했었는데 올해는 지역 시민 모임, 또 NGO 단체, 공공기관과 기업 동아리 등 35개의 소그룹 단체가 중심이 돼서 꾸며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참여가 곧 나눔이 되는 김장잔치라는 컨셉으로 이렇게 시민과 기업, 단체, 외국인이 소정의 참가비를 내고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네, 또 이 서울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고향에서 보내준 김치를 만들어 먹거나 그냥 그런 식으로 소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서울에서 또 색다른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민들 위한 프로그램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이런 김장 담그기 외에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준비를 했는데요. 예. 김장에 대한 그 젊은 아티스트들의 새롭고 발칙한 접근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물레동 아트 프로젝트 팀 정다방이 김장 문화를 새롭게 재해석해서 김치 아트 갤러리를 조성하고요. 또 몸짓과 소리를 이용한 그런 김치 스타 K 퓨전 마당극도 제작을 했습니다. 네. 이 외에도 김장 문화의 전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김치 명인의 김장 재현, 또 철원에서 해남까지 전국의 김장 특산물을 시중가보다 10 내지 15%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김장 마켓, 또 어린이를 위한 김치 놀이터, 김치 요리 클래스 등 다양한 행사들이 강화문과 태평로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네. 김장 배추 페스티벌도 있다면서요? 예. 저희가 이제 마지막 날에는 5천 포기의 대형 김장 배추밭을 서울광장에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예. 그 축제의 피날레인 김장 배추 페스티벌은 김장의 노동과 협동, 화합을 놀이로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고요. 그 대형 배추밭에서 배추를 수확하고 나르는 게임을 통해서 수확된 배추가 각 가정의 김장으로 이어진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 수확한 배추는 가지고 가시거나 기부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참 5,000포 김장 배추를 서울광장 도심에 갖다 심는다. 네. 갖다 놓는다. 참 이색적일 것 같은데 네. 도로 같은 경우도 통제가 되겠고 좀 정리가 있겠군요. 예. 사실 행사 당일인 6일 0시부터 8일 22시까지 태평로 하위 2개 차로와 서울광장 주변 하위 1차선이 통제됩니다. 예. 또 세종대로는 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세종문화회관 방향 전차선으로 통제가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행사 기간 중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YTN 라디오의 교통방송 캐스터들도 기민하게 이날 네. 도로 상황을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서울 비초롱 축제가 열리고 또 네. 서울광장에서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이런 콘서트들도 있다고 하던데 좀 소개해 주시죠. 비초롱 축제는 이제 이어서 이 김장문화제랑은 별도로 청계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요. 예. 그리고 서울광장에는 대형 무대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매일매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 여러분께 다양한 장르의 공연 예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마지막으로 짧게 시간을 좀 드릴게요. 이번 서울 김장문화제 자랑 한번 해주시죠. 네, 서울시는 세계인이 찾는 서울 김장문화제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도 주말에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함께 김장 문화에 오셔서 전국의 김장 재료가 모인 김장 문화제를 오감으로 체험하고 즐기면서 올해 김장 준비를 시작하시는 건 어떨까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김장 문화제 포털에서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장을 해야 되는데 약간 긴장하셨네요. 네. 자, 서울시 문화예술과 김혜정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90초에 담는 수도권의 따뜻한 이야기. 90초 수도권 풍경. 90초 수도권 풍경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는 365명이 하루씩 모여 만들어낸 특별한 만두 가게인 만두동네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만두동네 오픈식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고기만두 어떻게 돼요? 고기만두 6개 3,000원이에요. 그러면은 고기만두 2인분만. 2인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명함 넣어드렸으니까 여기 전화 주시면 바쁘실 때는 시간 맞춰서 가능하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그리고 우리 만두 동네에 사람들 많이 모여서 여기
여기 계신 동네 분들 다 듣고 계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만두 동네를 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해주는 바하밥집의 김현일 대표라고 합니다. 노숙하시는 분들, 또 도시 빈민들, 뭐 이런 분들이 직업적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뭐 만두, 짜장면, 매점 이런 식으로 기획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예요. 전 여기 처음부터 다녔는데 처음에는 정말 올 때마다 맛이 달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만두에서 느껴지는 정성도 남다른 것 같고, 그래서 웬만하면 만두 먹을 땐 여기 가서 또 한 사람을 더 돕는다라는 마음으로도 오고 있습니다. 만두 맛은 손으로 만든 거다 보니까 식감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뛰어나고 건강한 만두인 것 같은, 더 많이 생겨서 더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의 이런 희망들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두 동네 오픈식 현장에서 리포터 이혜미였습니다. 네, 이혜미 리포터가 다녀온 곳 서울 성북구 보문동의 만두 동네입니다. 좀 특별한 만두 가게네요. 겉보기에는 평범할 수 있지만 이 예술가인 최성문 작가가 노숙인들에게도 소중한 하루를 일깨워주고 싶어서 노숙인 365명이 달력을 만들고 그 판매 수익으로 만두 가게를 열었다고 합니다. 자, 노숙인의 자활까지 깨하는 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런 만두 가게, 시민사회가 좀 반짝반짝 빛날 때는 바로 이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힘내라 대한민국,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코너인데요. 7237번님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아버님 81번째 생신이세요. 얼마 전에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습니다. 집에서 치료 중입니다. 주말에 가족들과 모여서 축하 파티도 했는데 아버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희들 곁에 계셔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며느님께서 보내신 것 같은데요. 7237번님의 이런 따뜻한 마음 덕분에 아버님께서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실 겁니다. 자, 샵 0945로 힘내라 대한민국 사연 보내시면 됩니다. 우물정 0945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들고요. 누구에게 왜 힘을 주고 싶은지 짧은 문자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방송 참여 기회와 선물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사이먼 앤 가펑클의 더 박서 준비했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 기자와 함께 수도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경기도입니다. YTN 김학무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학무입니다. 예, 참 여러모로 힘든 시대인데요. 협력과 상생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의 박물관과 미술관들이 협력과 상생하는 축제를 연다고요? 네, 현재 경기도 곳곳에 있는 각종 박물관과 미술관은 모두 172개입니다. 예. 박물관이 127개, 미술관이 45개인데요. 국립과 공립, 사립, 그리고 대학교에 있는 것을 모두 합친 겁니다. 예. 각 지역의 향토사 박물관을 비롯해서 돌 박물관이나 풀집 공예 박물관, 피노키오 박물관 등 특이한 박물관도 많습니다. 미술관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미술관과 함께 개인이나 대학이 운영하는 미술관들이 많은데요. 이들 박물관과 미술관이 이처럼 관람객을 기다리고만 있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한 첫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 작품을 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야외 거리 축제도 진행하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참 재미있는 축제가 될 것 같은데 그 시민들도 볼거리를 또 즐길 수 있고 문화예술계에도 활력이 좀 불어넣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그 현대미술 박물관의 씀이다라는 주제로 미술 작품이 박물관에 전시됩니다. 경기도 박물관의 6개 전시 공간에 전시되는데요. 회화와 설치 작품, 조각, 사진, 비디오 등 모두 20작품이 전시됩니다. 예. 장르와 카테고리를 넘어선 박물관과 미술관 간의 공동 협업으로 성사됐습니다. 지난달 28일에 이미 시작해서 이달 29일까지 계속됩니다. 두 번째는 오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열리는 야외 거리 축제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경기도 박물관 등 뮤지엄 파크에서 열리는데요. 인디밴드의 음악과 연극, 퓨전 음악과 서커스, 퍼포먼스 등이 펼쳐지는 거리 공연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의미 있는 행사는 박물관 기증인의 날 행사로
박물관의 소중한 유물을 기증해준 분들의 뜻을 기리는 행사가 토요일에 열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 현대미술 박물관에 스며들다. 이 행사는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좀 다양한 한마당이 펼쳐진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자,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충돌할 조짐이 보이는데 쟁점은 학교 무상급식이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현재 계류 중인 학교 급식 지원 조례안 처리를 다시 시도하기로 해서 새누리당과 집행부인 경기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지난해 제안했다가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한 친환경 학교 급식 등 지원 조례안을 의결해서 무상급식을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새정치 측은 남경필 지사 취임 이후에 안정적인 무상급식 지원이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지만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면서 배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남 지사가 내건 연합 정치를 위한 여야 합의문에 무상급식 규칙 제정 등의 항목이 있는 만큼 이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경기도와 새누리당이 가장 크게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새누리당 측은 새정치 측이 규칙이 아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무상급식 경비 지원에 도의회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이고 결국 관련 예산을 늘리려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무상급식으로 직접 지원비 237억 원 등 9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이래저래 들었는데 이를 더 늘리려 하는 건 재정 여건상 안 된다는 겁니다. 경기도는 내년에도 237억 원을 편성할 방침이지만 새정치 측은 2천억 원 이상 요구하고 있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분당으로 가보죠. 금싸라기 땅이 용도 변경됐다. 그래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성남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최근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땅 9,936제곱미터에 대한 용도 변경안을 승인했습니다. 예. 이것은 당초 의료시설 부지인데요. 이 땅의 90%를 일반 업무용지로, 나머지 10%는 공공업무용지로 변경한 겁니다. 땅이 20여 년간 방치돼 있어서 지역 공동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게 위원회의 승인 이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자세한 내용은 또 논의되는 대로 지켜보고 추가적으로 저희도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학무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음악감독 짱감독입니다.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벌써 낙엽이 밟히는 거리가 많습니다. 아직 튀김처럼 사각거리는 소리는 덜하지만 낙엽을 밟고 걷다 보면 구두 밑바닥에 달라붙었다 떨어지는 느낌이 싫지만은 않습니다. 넷킹콜의 고엽을 준비했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내용 팟캐스트와 홈페이지 다시 듣기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Drift by the window